더럽다 더러워.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 중국인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향해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의 스포츠 기자 엘리자 로렌스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포츠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특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하얼빈의 설경이 놀라웠죠.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거대한 스포츠 인프라에 감탄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듯한 경기장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아시안게임 홍보물이 가득했죠.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느껴졌습니다. 개막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완벽한 군무를 선보였고 레이저 쇼와 드론 퍼포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1만 대의 드론이 만들어내는 형상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빙판 위에서는 수백 명의 피겨스케이터들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 속에서도 뭔가 어색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획일적이었죠. 마치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달까요? 첫 취재는 쇼트트랙 경기장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라이벌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죠.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양국의 응원단이 서로를 의식하며 자리를 잡았고 취재진들도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한국 선수들에게 유독 엄격했죠. 사소한 몸싸움에도 즉각 실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의 과격한 주행은 눈 감아주는 듯 했습니다. 기자석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독일 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프랑스 매체 소속 기자는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기록했죠.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선수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당한 판정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느껴졌습니다. 믹스트존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억울한 판정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담담히 대답했죠. 더 잘했어야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죠. 기자석으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며 모든 판정을 기록했습니다. 명백한 편파 판정이었죠. 다른 나라 취재진들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 운영은 처음 본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목격한 것 같았죠. 스포츠 기자로서 20년을 보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한 민족의 투혼과 자존심이 걸린 이야기였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저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요. 첫 경기에서 느낀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남자 500m 쇼트트랙 경기를 취재하면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제가 맡은 구역은 결승선 부근이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선수들의 모든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렌즈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술롱 선수가 뒤에서 그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 화면을 확인하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죠. 명백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로서 20년 동안 이렇게 노골적인 반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석에서 다른 외신 기자들과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칙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심판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중국의 우승을 선언했죠. 프랑스의 한 기자가 심판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코멘트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심판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경기들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반칙이 반복됐죠. 코너를 돌 때마다 한국 선수의 길을 막았고 직선주로에서는 노골적인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한 한국 선수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명백한 반칙으로 밀려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담담함이 묻어났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부당한 판정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코치진을 만났습니다. 이런 판정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물었죠. 코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정보다 압도적으로 앞서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대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 실력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반칙이 보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부터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는 단순한 스포츠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그 속에서 피워낸 투혼의 기록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기본적인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기자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김동성 선수를 아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러자 기자들은 노트북을 열어 당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 김동성 선수가 부당한 판정으로 실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동성 선수는 마지막 코너를 돌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중들도 그의 우승을 확신하는 듯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미국 심판이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반칙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 판정 이후로 한국 쇼트트랙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쇼트트랙을 취재해온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메달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요. 취재를 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성 선수는 당시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지만 의도적인 판정으로 메달을 빼앗겼죠. 하지만 그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믹스트존에서 김동성 선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노나 좌절 대신 더 큰 성장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02년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솔트레이크 올림픽 이후 한국 쇼트트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훈련 시간을 늘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키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불공정한 판정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동기 삼아 더 강해졌죠.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창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2년의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역사도 살펴봐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취재 수첩에 적어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적 능력의 겨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을 시험하는 장이죠. 그리고 한국 쇼트트랙은 그 시험에서 가장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기록이었고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투혼의 증언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 최근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의 홈그라운드였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고의로 방해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죠. 특히 여자 3000m 계주 경기에서는 노골적인 반칙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해보니 더 놀라운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선수가 고의로 한국 선수의 발을 건드리는 장면, 코너에서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장면들이 선명했죠. 하지만 심판진은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중국은 한국 선수들에게 더욱 가혹한 판정을 내렸죠. 황대헌 선수가 연이어 실격당한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 언론의 반응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한 운 좋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태도였습니다. 억울한 판정을 받아도 그들은 결코 예의를 잃지 않았죠. 오히려 더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창에서 베이징까지 반복되는 불공정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일 있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자 5000m 결승전에 린 샤오진이 출전한다는 소식이었죠. 과거 한국의 임효준 선수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그가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특히 최근 들어 그의 경기에서 수상한 판정들이 자주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내일의 경기, 그것은 단순한 쇼트트랙 결승전이 아닌 한국 쇼트트랙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담기 위해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 5000m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관중석에서는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뒤섞여 흔들렸습니다. 중국 응원단은 조직적으로 응원을 펼치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죠. 취재석에서 카메라를 세팅하며 오늘만큼은 공정한 경기가 펼쳐지길 바랐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날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국 대표팀은 완벽한 교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박장혁 선수가 선두를 지키며 스피드를 올렸고 박지원 선수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거친 몸싸움을 시도하며 한국의 페이스를 흔들려 했습니다. 경기 막바지 마지막 바퀴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원과 린 샤오진 두 선수의 거리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았죠. 박지원 선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인코스를 차지하며 선두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린 샤오진이 갑자기 몸을 안쪽으로 들이밀며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빙판 위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린 샤오진이 넘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다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의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린 샤오진이 몸을 일부러 밀어넣으며 박지원 선수와 접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장 스크린에 심판 판정이 뜨는 순간 기자석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한국팀 실격.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박지원 선수가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히려 린 샤오진이 무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옆자리에 프랑스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실격이라고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문제없다? 독일 기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판진은 논의도 없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실격, 중국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 스크린의 순위가 확정되자
중국 응원단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죠. 술룽이 믹스트존으로 걸어오면서 한국 대표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더러워. 그냥 더러워. 그 순간 기자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했습니다. 접촉이 일어난 순간을 다시 돌려봤죠. 린 샤오준이 무리하게 파고들며 충돌을 유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하나둘씩 논란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려던 장면이죠. 한국이 불이익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믹스트존에서 한국 대표팀을 만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판정, 억울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경기장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메달을 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요. 한국 선수들은 불공정한 판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조롱하는 대신 더 강해지겠다고 선언했죠.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칙을 일삼는 자는 순간의 승리를 얻지만 실력으로 맞서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 한국 쇼트트랙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다. 저는 한국 대표팀 훈련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한국 대표팀 훈련장을 찾아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판정으로 메달을 빼앗긴 다음 날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훈련장 문을 여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부터 빙판에 나와 기본기를 다지고 있었죠. 코너링 기술을 반복하고 순간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어제의 패배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된 듯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대표팀 코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장 한쪽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팀워크였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훈련했죠.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개인의 메달보다 팀의 발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 선수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간 휴식 시간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들이 오갔죠. 패배나 불운을 탓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코치진의 분석도 철저했습니다. 전날 경기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며 개선점을 찾아냈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스피드를 내면 어떤 방해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과학적인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일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록을 갱신하고 부족한 점을 체크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죠. 단순한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한국 체육의 저력이에요. 훈련장 구석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체력 훈련이 끝난 후에는 멘탈 트레이닝이 이어졌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연습, 압박감 속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코치가 말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2022년 베이징에서도 우리는 더 강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투혼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예들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보여준 투혼과 끝없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더 강해질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훈련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쇼트트랙이 겪어온 편파 판정의 역사를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현재까지 한국 선수들은 수많은 부당한 판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매번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도 억울한 판정으로 메달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됐죠. 하지만 선수들은 좌절하는 대신 더 강해졌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중국은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자국 선수들의 반칙은 묵인하고 한국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그때마다 더 압도적인 실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하얼빈 대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린샤오진과 술룽의 노골적인 반칙이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경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감독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믹스트존에서 술룽이 더러워 라고 소리치며 도발했을 때도 한국 선수들은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더 강한 의지를 보였죠. 대회 기간 동안 저는 양국의 훈련 방식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한국은 오로지 기본기와 스피드 향상에 집중했죠. 승리를 향한 접근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외신들도 이런 차이를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정정당당한 태도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기술과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한국 쇼트트랙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훈련 강도였습니다. 부당한 판정을 받은 다음 날에도 그들은 평소보다 더 긴 시간 훈련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도 한국 선수들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했고 많은 이들이 중국의 반칙 행위를 비판했죠. 공정한 스포츠를 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정정당당한 승부와 불공정한 행위의 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칙이 오히려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그들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반칙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다. 이 글은 단순한 취재 기사가 아닌 스포츠 정신의 승리를 증언하는 역사적 기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투혼, 중국의 불공정한 판정,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난 진정한 스포츠 정신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도전 정신을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불공정에 맞선 한국의 투혼, 그들이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제 기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군요. 헤드라인으로 가져가죠. 기사가 발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결승전의 밀어주기 장면이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이런 명백한 반칙이 제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나라의 스포츠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제 기사가 국제적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빙상경기연맹의 입장 표명을 기대했습니다. 비록 ISU의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국제 스포츠계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죠. 비록 즉각적인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빙상 강국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선수들이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판정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으로부터 감사 인사도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답했죠.
이 기사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의 장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정신을 시험하는 무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그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보여줬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전파할 것이고 그들의 도전은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자가 아닌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한국 쇼트트랙과 함께 뗄 수 있어 더없이 영광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메달의 색이 아닌 도전하는 과정에서 빛난다. 한국 선수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명백한 반칙, 묵인되는 편파 판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한국 선수들의 투혼.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